오늘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활동, 내용, 정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정보통신망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기존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을 비추어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바쁜 업무 관계로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맞은 휴일날 A씨는 온라인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A씨가 계속 게임에서 이기자 상대방이 온갖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가 저번 편이 아니었다면서 아무리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요즘 네티켓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례에서 읽은 것 같은 경험은 당신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흔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각자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의 문제점, 역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정보통신망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의식과 행위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존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초고속망의 이용의 일반화와 함께 여러 가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오락이나 음란물 접속, 채팅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 비하, 속어의 사용 등 역기능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넷 문제점, 역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건전 정보의 유통. 음란 사이트, 엽기 사이트, 도박 사이트, 폭력, 반사회적 사이트 등 우리에게 유해한 불건전 정보가 유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 성폭력.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성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방, 유언비어 등 언어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으로는 욕설, 명예훼손, 도배, 음란배설, 유언비어, 악성 댓글 등이 있습니다. 5번 언어훼손.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또는 단순히 재미로 줄여 쓰거나 이어쓰고 발음나는 대로 쓰는 등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실제 생활에서 언어 사용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번 인터넷 중독.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져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이나 음란물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 불건전한 교재. 채팅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건전한 교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 파일 등을 배포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도 합니다. 9번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내부에 침투하여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파괴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호기심이나 악의를 가진 프로그래머에 의해 제작되어 사용자 몰래 유포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은 첫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의 첨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합니다. 실시간 감시 기능이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3.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날에는 시스템을 사전에 미리 검사합니다. 네 번째,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파일은 습관적으로 별도의 보조기억 장치에 미리 백업을 해놓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을 복사할 때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네, 이제 해킹, 스팸메일까지 알아보고 네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입니다. 해킹은 다른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절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해킹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로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해킹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래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입니다. 스팸메일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이고 대량으로 전달되는 우편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팸 메일은 쓰레기와 같다고 하여 정크 메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레저어는 크게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세 번째 게시판을 사용할 때, 네 번째 공개 자료실에서에서 다섯 번째 인터넷 게임 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각각의 상황의 네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네티켓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말합니다. 네티켓은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와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비공식적인 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티켓은 법적인 제재에 의존하는 타율적 해결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익명성과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오해를 사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공간에 비해 오히려 더욱더 예절이 필요한 공간이 가상공간입니다. 첫 번째,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네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분야는 웹이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바로 전자우편입니다.
전자우편은 사용하는 빈도와 정보의 전달 용량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올바르게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메시지는 가능한 짧게 요점만 작성합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목은 메시지 내용을 함축해 간략하게 써야 합니다. 가능한 메시지 끝에 성명, 직위, 단체명, 메일 주소 등 포함시키되 너무 길지 않도록 합니다. 메일상에서 타인에 대해 말할 때는 정중함을 지켜야 합니다. 메일은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어는 쓰지 않습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에티켓. 온라인 대화는 다양한 대화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에티켓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 무절제한 대화 사용을 금하기 위해 아이디를 실명화하고 나이 조회 기능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익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양쪽이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대화방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진행된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경청합니다. 엔터키를 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광고, 홍보 등을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유언비어, 속어와 욕설은 삼가고 상호 비방의 내용은 금합니다. 세 번째, 게시판을 사용할 때의 에티켓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각종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개된 전자 게시판을 말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올린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게시판의 기능을 최대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게시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글의 내용은 간결하게 요점만 적습니다. 제목에는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함축된 단어를 씁니다. 글을 쓰기 전에 이미 같은 내용의 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글의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게시판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올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개 자료실에서의 에티켓입니다. 음란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올리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실에 등록한 자료는 가급적 압축합니다. 프로그램을 올릴 때에는 사전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합니다. 유익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올린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인터넷 게임을 할 때의 에티켓입니다. 상대방에게 항상 경어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게임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으로 끝내야 합니다. 게임 중에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매일 본다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이머도 일종의 스포츠이므로 스포츠맨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겼을 때는 상대를 위로하고 졌을 때는 깨끗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인터넷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2번. 다른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절취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번.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네티켓으로 부릅니다. 네티켓은 두 가지 용어의 합성어인데요. 다음의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감정과 아이콘의 합성어로서 컴퓨터 저판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적절히 조합해 미세한 감정이나 특정한 상황을 상징적이며 재미있게 표현하는 사이버 공간 특유의 언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세요. 6번. 업무 수행 중에 전자우편 활용, 채팅, 게시판 활용을 할 때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할 예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공개 자료실을 이용할 때 네티켓으로 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4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